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차이를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원 UI와 굿락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굿락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유용한 유틸리티 앱이죠. 굿락에는 유닛과 패밀리가 있습니다. 유닛은 굿락을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에 반해서 패밀리는 개별적인 앱으로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10월 말쯤에 새롭게 추가된 앱이 있죠. 바로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키즈 카페 앱을 이용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키보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즈 카페는 키보드 만들기, 키보드 꾸미기, 키보드 게임 이렇게 세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키보드 만들기로 들어가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기호가 나타납니다. 한국어, 영어 이외에 일본어나 중국어를 사용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게 됩니다. 키보드 만들기는 각각의 언어별로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앞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이 사용할 키보드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쿼티, 천지인, 천지인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떤 키보드를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키보드 형태를 선택한 이후에 하단에 있는 편집을 터치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5줄짜리 키보드로 생성이 됩니다. 제일 상단에 숫자가 있죠.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은 심플 키보드라고 있죠. 심플 키보드는 4줄입니다. 숫자 키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한글 키보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만들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여러 버튼들이 있죠. 그 중에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라인이 한 줄 추가가 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면 또 한 줄이 추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최대 7줄까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되돌리기를 해서 다시 줄을 없애고요. 각 키들의 크기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스페이스바의 사이즈를 한번 줄여볼까요? 키는 너비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비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역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키의 높이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높이와 너비를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키는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콤마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콤마를 선택하고 휘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키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문자표가 있는데요. 하나씩 눌러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표들이 나타납니다. 입술 모양의 아이콘을 키보드에 추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의 아이콘이 키보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상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 키보드 역시 사용하는 방법은 한국어와 동일합니다. 키보드에서 F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F가 이렇게 상단에 나타났죠? 회색 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 점을 터치해 보세요. 뭔가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 이후에 상단에 보면 문자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나 이모티콘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다시 선택한 이후에 휘통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추가해 볼까요?
그리고 다시 하얀 점을 터치해 주면은 선택되었던 것이 해제가 되죠. 작업의 결과물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기호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한글 영문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죠. 바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이후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에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5를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그리고 회색점을 터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플러스를 터치하고요. 문자표에서 한자 5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는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새로운 줄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추가가 되었죠? 상단에 있는 문자표를 보면은 문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자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키보드에 추가해 볼까요? 공간이 좁으니까 몇 개의 키는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문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문구를 추가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구를 추가한 이후에 이 문구 그대로를 키보드에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길게 누르면 위에 있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죠. 아까 특정 기호들을 이렇게 추가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숫자 키에는 숫자 위에 다른 것은 들어있지 않았죠. 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한자를 추가하게 되면은 5를 눌러서 5라는 한자를 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키보드 꾸미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꾸미기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색상을 기준으로 몇 가지 스타일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화면을 살펴보면 곳곳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하나씩 선택을 해 볼까요? 채도나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한 이후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동그라미를 터치해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색이 변화가 생겼네요. 이제 상단에 있는 버튼을 터치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름은 알파벳과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추가가 되었죠. 하단에 보면은 색상이 있고 효과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것이 색상 부분입니다. 원하는 테마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효과 메뉴를 터치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키보드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타나죠. 움직여 보면은 키가 터치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미리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아이콘을 다시 터치하면 키보드가 사라지고요. 이곳에서 줄 수 있는 효과는 키보드 색상 효과, 키 색상 효과, 그리고 키 모션 효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색상의 구성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효과들을 하나씩 선택해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면 되고요.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려면 키보드 아이콘, 그리고 이렇게 직접 터치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키보드 게임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타자 연습과 단어비, 우리가 예전에 산성비라고 알고 있는 그 게임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타자 연습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 나타납니다. 이 짧은 문장을 완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수준에 맞게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어비는 한매 타자 연습에서 보던 산성비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입력하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키즈 카페에서 키보드 꾸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마파크 역시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 수 있는 키즈 카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멋지게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